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최무룡 대령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로 좀 화가 나고 언짢은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참 문제다.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라는 생각.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야간의 전투를 할 때 이 야시경 하나 제대로 지급을 못 해가지고 훈련을 못 하고 간부들이 돈 모아서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서 열화상 장비가 비싸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포브스지에서 이 과거에 되게 비싼 가격으로 만들던 열화상 센서를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때마침 또 이 기술을 또 발전시키고 계신 분이 또 우리나라 분이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옵시디언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용화를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인연이 닿아서 오늘 한번 모셔서 저렴하지만 고성능인 열화상 센서를 개발하고 계시는 옵시디언의 관계자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탈리스장 그리고 존홍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탈리스장이고 미국에 이민 간 지 몇 년 됐냐? 1971년에 이민을 가서 제가 72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대학교 이제 마치고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여기저기 일하다가 퀄컴에서 일하다가 퀄컴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저 코파운더로 잔홍하고 같이 코파운더로 동업이시군요 보면은. 네. 네. 우리 대표님 존 대표님도.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홍이고 네. 저는 한국에서 한 국민학교 4학년 때 떠나서 이민 갔습니다. 미국으로.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한 1.9세가 됐죠. 예.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퀄컴으로 2007년 때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같이 코파운드 했죠. 2017년부터. 네. 네. 그리고 지금은 CEO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퀄컴에서 같이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이제 회사를 창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보면은. 네.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열화상 장비가 이제 뭔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비싼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열화상 카메라는 열을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열은 이제 뭐 심플하게 온도가 이렇게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빛이에요, 빛. 그것도 빛입니까? 네, 그 빛입니다.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들은 이제 극히 이제 엘렉트로매그네틱 그 이제 광증폭식으로 이제 예. 그게 0.4 마이크론에서 0.7 마이크론 그 사이인데 네네. 이걸 갖다 이제 조금 파장이 좀 많은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near IR 있고 그다음에 short wave IR 있고 mid wave IR 있고 이제 long wave IR 이렇게 있는데 적외선 파장들이 쭉 있죠. 네. 근데 그 long wave IR 그 밴드가 8 마이크론에서 14 마이크론 그 사이인데 그걸 보고 이제 thermal 밴드라고 그러는데 사람 체온에 있는 그 온도 사이에서는 그쪽으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thermal 카메라는 왜 좋냐 하면은 밤에 특히 사람들이나 동물들 같은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조명이 필요 없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도. 네, 빛이 하나도 없어도 왜냐하면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빛을 이렇게 방출하고 있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물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비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왜 비싸지? 비싼 이유는 그 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실리콘 그 CMOS에다가 네네. CMOS 백플레인을 만들고 거기를 기판으로 해서 MEMS라는 공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어갖고 진공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로세스들이 좀 수율도 낮고 네네. 또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뭐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공장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장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모스 위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놓고 진공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수율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만드는 것도 많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제가 이제 그때 포브스지에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옵시디언에서는 이렇게 비싼 열화상 센서를 저렴하게 이제 표현에 따르면 뭐 아주 정말 낮은 가격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낮게 해준다라고 이제 했고 제가 유튜브 다른 채널도 한번 찾아봤는데 뭐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센서를 갖다가 그 이제 여러 상을 볼 수 있는 그 센서를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해갖고 CMOS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디스플레이 회사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큰 글라스 유리 위에다가 해요. 유리 위에 이런 식에다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substrate 사이즈 그러니까 기판이 네. CMOS 그 웨이퍼보다 뭐 20배 정도 면적이 넘고 네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TV는 굉장히 싸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값에 있는 그런 공장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20회가 넘은 그 넓이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데 그 하나씩 찍어내는 값도 CMOS보다 훨씬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실리콘 베이스에서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유리 베이스로 바꾼 게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고 네. 거기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뭐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훨씬 복잡하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속물적인 관심으로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싸집니까?라는 질문을 꼭 드려보고 네.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충으로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1 정도. 네, 센서 값이 10분의 1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래 가격이 낮아지면 품질도 같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네. 싸지니까 이제 뭐 성능 나쁘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능은 그 화상 성능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파는 거하고 그게 다 똑같는데 저희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화상도를 갖다가 크게 해도 네.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일 그 화상도가 높은 측으로 하는 게 이제 VGA급인데 예, VGA급이죠. 네, 예. 640에 480급인데 네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QVGA에서부터 시작해갖고 VGA로 해갖고 그게 이제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VGA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네. 계속 화상도를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값이 훨씬 더 저렴하게. 그래서 저희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보통 이제 640, 480 뭐 이제 VGA급이 보통 이제 $3,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한 480만 원, 뭐 45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이거를 10분의 1이라고 내리면은 45만 원. 상상이 잘 안 되는 건데 640, 480을 넘어서 뭐 1280, 1024 또는 뭐 1920, 뭐 1080 이런 이제 고해상도로도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곳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군에서 제일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테크놀로지가 군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예, 1985년 네네.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여태까지는 그 가격이 비싸도 살 수 있었어요. 수량이 적으니까. 네,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도 그 미국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보는 게 네. 드론이 많이 예, 쓰잖아요. 근데 드론 그 수량이 굉장히 높아요. 10만 대 단위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만 대에다가 다 이 야간 센서를 지금 이거 드론을 할 때 네. 전쟁할 때 주로 밤에 뜨거든요. 근데 밤에 뜰 때 이 카메라가 떨머 카메라가 있어야지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도 추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드론 하고 있는 드론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뜨는 거 중요하지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떨머 카메라. 근데 비싸서 이 VGA 같은 것은 다 필요하는데 VGA 못 쓰고 뭐 QVGA 뭐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10만 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100만 대 레벨이에요. 네. 점점 무서워지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640, 480 보통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하나에 $800 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좀 싸게 나와도 뭐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가격은 원래 한 $400 정도 수준인데 합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10분의 1 가격이다. 그러면은 뭐 10만 대, 100만 대 장착하면 더 가격은 낮아지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 일반 낮에 쓰는 센서처럼 일반 센서처럼 다 장착을 해도 별로 가격이 문제 없다. 네, 거의 그 CMOS 카메라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든 군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옵시디언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고 이미 뭐 실증은 다 끝났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받으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혹시 이제 뭐 비밀이 아니시라면 뭐 대충 물량 어느 정도 양으로 이제 주문을 받으시는지 한번. 저희는 지금 오더 받는 데가 1,000개씩 오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1,000단위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뭐 10,000개씩 한 달에 10,000개씩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샌디에고에서 이걸 갖다가 백인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네. 시설이 모자라서 지금 납품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수요는 넘치는데 설비가 모자라서 지금 네. 따라가지 못하고 네. 있다. 네. 아, 이게 참 누가 펀딩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막 잡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군에서는 뭐 드론이라든지 무슨 각종 감시 활동이라든지 해서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 군 이외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진 열 화상 센서를 쓸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뭐 소방관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예. 그 이외에는 어디가 있을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우리가 보니까 마켓 섹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수량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그 마켓이 자동차. 자동차요? 예, 자동차.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니츠라는 그 에이전시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룰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9년부터 네. 새 차를 팔려면은 페데스트리언을 안 치는 그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보행자를 보행자 나타나면 그렇죠. 자동으로 딱 서야 된다 이 네. 말이죠 보면은.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거리입니다. 100m까지 볼 수 있게 100m 를, 있는 카메라를 필요하는데 예. 밤에서는 그 헤드라이트가 한 15m, 20m밖에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속도가 뭐 빨리 드라이브 운전하면은 그 100m가 했어야 되는데 그 테크놀로지가 솔로밖에 없어요. 네,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열영상이 아니면은 네. 깜깜한 밤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특히 예. 미국은 땅은 넓고 조명 가로등 없는 곳도 네.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네. 2029년부터 의무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2029년부터는 무조건 이 기능을 장착을 해서 예. 100m까지 밤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사람이나 뭐 동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정지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1년에 미국에 팔리는 신차만큼 수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미국도 그렇죠. 있고 유럽도 있고 다. 다 따라 할 테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든 너무 비싸면 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 10분의 1 가격이다라고 그러면 네. 얼마든지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 뭐 50만 대, 네. 뭐 100만 대 이렇게 오더를 넣어서 가격을 더 낮춰보자라고 네.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가격도 있고 네. 그 레졸루션 VGA 꼭 써야 됩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아. 그래서 QVGA 있으면은 뭐 50m, 60m밖에 못 보고. 네. 예. 그래가지고 VGA가 꼭 필요하는데 자동차 OEM들 회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테크놀로지 가지고는 $100 카메라가 가능합니다. $100에 맞출 수 있다. 예. 그 $100가 아주 스페셜 넘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예. 그분들이 이제 이거 쓸 거니까. 그 이외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 수량이에요. 수량. 이게 만약에 1년에 자동차에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그래도 네. 1년에 자동차 세계적으로 만드는 게 1억 대거든요. 거의 1억 대인데 네. 그러면 차 하나에 한 개씩 들어가면은 1억 센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 그 수량을 다 그 커패시를 합쳐도 한 200만 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기존 방식으로 만드는 네, 거는 기존 200만 방식으로. 대가 한 개다. 근데 저희는 그 수량을 맞출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든 생산성도 좋고 품질도 좋고 이거 완벽한 이제 제품이긴 한데 사실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든 밤에 뭔가 있으면 되는 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아까 이제 해상도를 레졸루션을 계속 이제 올려서 뭐 1920, 1280 같은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이제 고해상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굳이 필요한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면. 네. 예. 네, 그 레졸루션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이게 거리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많이 볼 수 있는 그 각도도 중요하거든요. 와이드하게 이렇게. 네, 와이드하게.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거는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한 걸 봐야 되잖아요. 옆에서 누가 나올 수도 있고 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만 보고 이렇게 보면 내로하게 보면은 VGA 같고 네. 뭐 QVGA 갖고도 멀리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보려고 그러면은 네네. 이게 화상도가 높아져야 돼요. 이게 이제 시야각이 넓어져야 네. 되니까 아무래도 고해상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통해서 네. 이제 자율 뭐 비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네. 쫓아가서 그렇죠.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열화상 카메라로 밤에 찍은 열 영상을 이용해서 밤에도 이 드론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AI를 씁니다만 뭐 글, 텍스트, 뭐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을 이제 종종 시켜보곤 하는데 실제로 AI가 학습을 할 때
아무래도 고해 해상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돼야 이게 보통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더 높을수록 더 좋죠.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예, 카메라 테크놀로지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네. 예, 오늘은 VGA 쓰지만은 더 원하죠 사람들이. 예, 애플리케이션들이. 어쨌든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자관 뭐 자율 주행이 아니고 자율 비행을 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뭐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열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 건물들 단열 뭐 이런 것도 예. 사용할 수 있나요? 보면? 그렇죠.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가능하고. 네.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이스 일라스티시티라고 그러죠. 편역성. 예. 예, 그래서 그 가격이 너무나 높으면은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못 써요. 비싸면은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이게 수량이 높아지는 거고. 싸지면 어떻게든 써먹을 생각들을 해보고 그렇죠.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보고 하면서 시장이 예. 커진다. 예,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된 거죠. 다 예.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 네, 다 맞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써보고 네. 예.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보고. 예. 한 2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고통 카메라. 그 센서가 예. CCD로 사람들이 사용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아주 그 성능 아주 좋은데. 네네. 근데 자동차에다 쓰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나 높았어요. 근데 CMOS가 생겼거든요. CMOS 센서가. 네네. 근데 CMOS 센서가 가격이 한 10배, 10배, 예, 10x 예. 떨어지니까 이 수량이 100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싸면 많이 쓰고 그렇죠. 비싸면 안 쓰고 하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이제 싸야만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런데 네. 때마침 지금 미국에서는 2029년부터 이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 네. 정지 시스템. 근데 그 야간에도 똑같이 작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크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미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야간 장비들 이렇게 열영상이라든지 옛날 광증폭식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밤에는 좋은데 낮에는 이거를 뭐 키면은 안 돼. 밝은 곳을 바라보면 이 센서가 고장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 종종 났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그런 문제가 다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센서 그 소재를 갖다가 새로 개발한 게 있어요. 어떻게 개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쓰는 소재는 그 버네리움 악사이드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뜨거운 거 태양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타버린다. 타는 보통 게 타버린다고 아니라,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데미지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 모텔은 태양을 갖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데미지가 안 가는 그 모텔을 갖다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야간 겸용으로 얼마든지 네. 쓸 수 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도 태양만 안 보면은 낮에도 좀 쓸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이렇게 터널 같은 게 지나가다가 그렇죠. 껌껌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예. 밖으로 나오면 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부시고 네. 카메라 같은 거는 완전히 네. 블루밍이 돼서 맞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썰모 카메라는 그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쓸 수가 있어요. 많이. 사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세종시에서 좀 살아봤는데 안개가 엄청 심해가지고 이제 가을철 되면 안개가 심해지는데 네. 정말 이 앞차 바로 앞에 있는 건 뻔히 아는데 안 보여가지고 네.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럴 때도 도움이 되겠군요 보면.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이제 뭐 관심이 자동차 뭐 미국 뭐 관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전 세계의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이제 나라다 보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보면은? 반응이 뭐 다 좋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보안 CCTV나 보안 CCTV, 네, 그 로봇엑스, 예. 네, 아니면 자동차, 네. 물론 그런 데도 있고 또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에어리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플리케이션 에어리가 좀 리밋된 건데 네.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서 아마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저희 스마트폰에도 장착이 만약에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밤에 굳이 사진 찍을 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찍을 수도 있고 뭐 불 안 켜고 그렇죠. 찾아서 뭐 내가 밤에 깜깜한데 어디 뭐 있나 시키도 네. 좋을 것 같고 네.
밤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보면은. 네. 네. 어떻든 뭐 이 여러 곳에서 많은 이제 이 수요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런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격을 낮추는 게 결국은 이 유리 기판의 베이스를 둔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들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할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과연 있으셨는지. 그 계기가 저희가 이걸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가 퀄컴에 있을 때 예. 그 멤스를 갖다가 글래스 하는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저희가 거기서 그 디벨롭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러솔 디스플레이라고 네. 그 디스플레이 그 리플렉티브 디스플레이를 이제 한 10년 동안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그 끝에 가서 그 퀄컴에서 그 시장이 너무 작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떼게 됐어요. 그때 그 CEO가 저희들한테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이거 갖고 다른 거 할 수 없냐. 글래스 베이스로 해서 네, 뭔가 네. 다른 거를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줘갖고 네. 그걸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이 여러 상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멤스 공정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게 네. 적합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기존에 이제 업무를 하시던 중에서 이제 어떻든 썩히기는 아깝고 지금 당장 출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네. 해보니까 이제 정말 10분의 1. 그래서 아까 이제 $100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 가격을 이제 맞출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커지는 데 따라서 아까 이제 고해상도가 점점 이제 될 텐데 이게 경쟁자들은 뭐 따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게 뭔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너도나도 막 들어오는 게 다들 이제 금방일 텐데. 예. 근데 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스플레이 유리 예. 사용해서 멤즈라는 그것을 만드는 게 예, 미세 회로를 만들어 예,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아이디어인데 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퀄컴에서 10년 동안 $1 billion 가치를 인베스트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멤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러라머를 만들까, 자이로를 만들까, 뭐 여러 가지 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마이크로블라미터 이 센서, 열화상 센서 그게 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결정했죠. 어떻든 여러 용처들이 앞으로도 등장할 거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그 브레이크스루한 것이 이제 열화상이라는 네. 좀 밤을 낮으로 바꿔주는 네. 어떤 이런 센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고 어떻든 이제 국내 기업들도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많이 접촉을 하실 텐데 뭐 긍정적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조만간 저희들도 대한민국에서도 제품들을 조만간 볼 수 있을까요 보면은? 네. 네.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그 협조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셀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그 저희들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품에 대한 기술은 이제 옵시디언이 이제 가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그 셀플러스 코리아라는 네.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네. 담당하고 같이, 있다.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든지 싸줘야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또 다른 세상을 바꿀 기술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에디슨의 조명이 이제 밤을 이제 낮으로 바꾼 것처럼 이제 이 열화상 옵시디언의 새로운 센서는 이제 아예 밤을 이제 없애버리는 이제 그러한 역할까지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는 셀플러스 이제 코리아가 이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이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먼 곳에서 이러한 또 좋은 또 발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일이 잘 돼서 정말 이제 이게 1억대 차량에 다 옵시디언의 기술이 탑재된 이제 센서들이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밤을 낮으로 해서 사실 이 방송은 최무룡 대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당장이라도 좀 국내에다가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옵시디언 두 분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가을도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러한 작은 화분들 여러분들 앞에 놓으시고 한번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걸 느끼시면서 새로운 기술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익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화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벨라가든의 하단에 있는 창을 이용해 주시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먼 길 나와주신 두 분 대표님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